자, 앞에 보세요. 우선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인증평가에 그대로 나오니까 비슷하게 나오니까 풀 수 있어야 돼. 우선 13, 14번 같은 스타일을 푸셔야 되는데 13번은 순환만, 그죠? 14번 둘 다 이제 같이 유형 두 문제씩 넣어놨어. 보면 필기하면서 잘 따라오고 필기할 때는 샤프로 한다. 니네가 이미 푼 상황에 대해서 해설을 들을 때는 샤프로 다시 하는 게 아니야. 자, 우선 보자. 13번 문제 보시면은 얘가 y는 x-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k,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형식을 딱 보면서 이게 무슨 함수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죠? 유리함수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 쌍곡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쌍곡선. 근데 쌍곡선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기준을 잡아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냐면 점근선을 잡아놓으라고 했었지. 점근선을 구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점근선 잡는 방법이 뭐야? 분모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만드는 그 값 하나가 된다고 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남아있는 이 숫자가 여기 된대. 여기가 y는 원래 여기 썼던 거니까 y는 세모다. 이렇게 해서 점근선 잡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x는 2지. x는 2니까 x값이 2로 고정돼 있다. 이렇게 세로 세운 점근선 하나 그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y가 얼마인 상황? 마이너스 3인 상황.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k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 1, 3, 4분면에 그려질지 2, 4, 4분면에 그려질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점근선을 먼저 그린 채로 x가 0인 상황이 이제 y축이고, 여기가 y축, x는 0인 상황이 y축이야. 그다음 y도 0인 상황이 x축이 되겠지. 자,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자, 현재 여기서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 3, 4분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 점근선에 그릴 거니까 여기. 미안. 여기. 이 점근선에 맞게끔 쌍곡선을 그린다고 쳐. 자,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잘 봐봐. 이 파란색 선이 초록색을 넘어가 못 넘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이 기껏해야 이렇게 간다고 치면 죽었다 깨나도 여기 2, 4분면을 건드릴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 칸에 막혀서 이 파란색 선이 절대 이쪽으로 못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K는 이런 상황일 때 K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K는 양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파란색이 그려줄게. 그럼 파란색으로 하면은 모든 사분을 지날 수가 없지, 아예. 이해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색깔로, 그럼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럼 2, 4, 4분면에 그리듯이 그려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이건 그리겠지, 그치? 그럼 이 분홍색이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이미 흰색으로 놔뒀을 때 여기 4, 4분면 이미 먹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걸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이 상황에서도 얘를 못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를 뚫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2, 4분면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원점을 딱 지나가 버려 이렇게,
지나는 거야 안 지나는 거야? 안 지나는 거지. 그러면 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 얘가 y절편, 얘가 0, y절편이 플러스.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걸까? y절편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때를 말하는 거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4분면을 지나간다 하면은 반드시 이거 그냥 그리지 말고 y절편 체크해 놓으라고 했었잖아. 유리함수. 자, 그럼 y절편에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0을 집어넣는 거지.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3이라고 하는 얘가 y절편인데 이 y절편의 부호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요거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k는 3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되셨을까요? 13번 되셨을까요?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잘 나오는 클래식한 유형이야. 알았냐? 응? 알겠어? 자, 옆에 있는 14번 한 번 더 볼게. 13번이 그냥 좀 순한 맛이고 14번 다시 한번 보면 13번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14번 봐봐. 이것도 y는 x 플러스 3분의 8x 플러스 k 플러스 얼마? 19 이렇게 놔뒀는데 자,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니네가 저걸 잡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목과 나머지 형태로 분류시켜보자. 이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지. 뭐 x 플러스 3이 하나 있고 여기 몫이 얼마겠어 그러면? 8이겠지. 여기 8 딱 써놓는 거지. 그럼 아시죠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8x 플러스 얼마? 24잖아. 보고 있지? 다음번에 낸다. 24. 24가 19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5를 빼줘야 되겠지. 그리고 k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8x 플러스 24잖아 위에가. 근데 8x 플러스 24가 아니라 이렇게 두면 8x 플러스 24인데 원래 24가 아니었잖아. k 플러스 19였으니까 바꿔주려면 k는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5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점근선 하나 잡아볼게요. 이나연, 그래서 점근선 어떻게 구해? x가 분모 0이 돼. x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y는 8. 8 이렇게. 이게 점근선이지, 그지? 여기다 그릴 건데 내가 여기다가 x축, y축을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x축이 어디 있어? 여기. y축이 여기 있지. 그 다음 x축이 어디 있어? 여기. y가 8인 지점보다 더 밑에 지점에 와 있겠지. 이게 무슨 축이고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근데 그래프를 저기 점근선에다 그려야 돼. 잘 봐. 이 점근선 여기니까 칸을 막아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쳐. 파란색 기준은 왼쪽 여기가 이사분면이야. 이미 이사분면 여기 y지. 근데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는 얘기는 더 밀려서 이렇게 내려와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 맞지? 그러니까 밀려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y절편이 뭐가 되는 순간이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순간이 되는 거지. 그죠? y절편이 0보다 작은 순간. x에다 0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k-5 플러스 8에 해당하는 y절편 자체가 0보다 작아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여기 있는 1, 3, 4분면을 다 지나갈 거 아니겠어?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3분의 k-5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그래서 k-5는 마이너스 24보다 작다. k는 얼마?
마이너스 19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9보다 작은 정수 K값 누가 있어? 마이너스 20이 제일 뭐야 이거? 정수 K의 최대값이 얘가 되겠지, 그지? 얘 제곱하면 얼마야? 400. 알겠죠? 요거는 다 푸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되셨나요? 자, 이제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 16번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 미리 얘기할게. 6월 3일날 화요일날 쉬잖아. 그지? 그러면 6월 5일날 목요일날 시험 하나 볼 건데 6월 5일날 시험에서는 미리 얘기할게. 역함수, 합성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알겠죠? 거기에 오늘 풀어준 2차 방정식까지 넣어서 3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5개 이상 틀리시면 5개 이상 틀리시면 6월 6일날 나오시는 걸로. 단 선생님 프린트에 다 있어요. 프린트에서 다 끄집어낼 거기 때문에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낼 건데 거기서 틀려버리면 곤란하다. 그동안 무리함수 수업했던 프린트도 있고 2차 방정식 오늘 했던 거 숫자만 살짝 바꿔서 낼 거고. 자, 공부 제대로 하세요.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 인증평가가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다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6월 그치 9일인가? 10일인가? 그때 화요일날 인증평가가 끝나면 전속력으로 내신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차 방식, 2차 함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만 집중할 거예요. 중간에 공통수 1, 2 같이 나가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시험만 딱 끝나고 7월달부터 각 잡고 공통수 1, 2 제대로 또 다시 한번 또 해줄게요. 물론 대수도 나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여름방학 7월 8월 위주로 제가 공통수학 1, 2랑 대수랑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할 테니까 6월 그 인증평가 끝나고 나서는 시험 기간 계속 시험 대비만 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만 계속 풀도록 할게요. 불안불안해요 여러분들 지금. 자, 해볼게. 16번. 이게 16번 틀린 사람 당황스러울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원래 이거 3x-2분의 3x 플러스 4가 있었잖아. 근데 얘는 이걸 갖다 평행이동한 거래잖아.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래. 그리고 뭐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아내라 라고 했는데 앞에 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선생님 저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x가 3x가 되는데 어떻게 평행이동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아마 여기에 만약에 그냥 3x가 아니라 그냥 x라고 지워놨으면 너네 잘했을 거야. 근데 이걸 3x로 두니까 뭐지? 약간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근데 얘랑 지금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억지로라도 3x를 뭘로 바꾸라는 얘기지? x로 바꾸라는 얘기야. 따라서 위아래를 3으로 나누라는 뜻이야. 얘를 이걸 어차피 만든 거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3x가 x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조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3으로 나눠주는 작업.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 했더니 x-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x 플러스 3분의 4가 될 거예요. 알겠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 작업을 해서 대분수꼴로 바꾼다고 치면은 x-3분의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3분의 6인 2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죠? 네, 그래야 요게 될 거 아니에요. 대분수꼴로 바꿀 수 있고. 응? 알겠지? 아 그리고 선택적으로 6월 3일날 저는 오전에 여기 올 거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집에서 공부가 안 되거나 부족한 게 많고 질문이 많다 하면 좀 오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생각하기에 아 시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간이 니네가 중학교 때 날려버린 시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생각하셔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니네가 공부를 만땅하려고 진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 그럼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없지? 하루가 금방 가. 아씨 큰일 났다. 다음날 보니까 또 다음날 또 뭔가의 이슈가 있어. 학교에서 이슈가 있든 뭐가 있든 학원 뭐 숙제가 있든 테스트가 있든 심지어 다른 과목까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없어요.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 특히 수학 영어는 미리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두라는 이유가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 미리 그냥 얘기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하시라고. 뭐 스터디 카페나 뭐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건 좋아.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자신이 없으면 나오고 막 이런 얘기야. 내 말은. 자 봐봐.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중학교 때 니네가 날린 시간이 아마 고등학교 때 니네가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이 될 거야. 이건 거의 100%야.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새벽 막 2, 3시까지 막 공부를 한다거나 그건 되게 좋지 않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다음날 뭐 수행평가 본다는데 뭐 다음날 뭐 한다는데 내야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겠어? 하겠지. 그럼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하다 보면 다음날 어떻게 돼? 계속 졸겠지. 피곤해갖고 집중도 안 돼. 그럼 이게 도미노로 계속 쌓인다고 해. 이게 하나 맞고 막 그냥 돌려막기처럼 이거 맞고 나서 나니까 이제 괜찮았다. 저거 또 돌려막고 그럼 또 저기가 빈 공간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계속. 그렇게 안 되려면 중학교 때 수학 영어를 탄탄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말이야. 자, 잘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그대로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냐? 바로 여기 보시면 되겠죠.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3분의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신 거고요. 원래 누구였다는 거죠? k는 2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 쪽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16번 관련된 거 풀어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17, 18번을 만약에 풀었잖아?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된다. 17, 18번을 만약에 풀었다?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정근선의 방정식도 못 가고 있으면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19번, 20번 관련된 문제도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정말 할 말이 없지만 이거 니네가 지난번에 풀었었어. 그냥 잘 풀었었다고. 19번, 20번 질문 있습니까 혹시? 19번, 20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 쪽 한참 전에 배운 거 한 번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이번 인증평가가 전범이기 때문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들어가고 집합 명제 다 들어가고 원의 방정식, 도형이 이동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한참 전에 했던 명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명제 문제가 제가 그 프린트로 준비해드린 문제가 21번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21번부터 시작해서 26번까지 해당하는 문제가 다 명제 문제입니다. 명제는 요 앞에 가정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이제 결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보통 P라고 하고요. 결론을 Q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붙여서 쓰는데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에
참 거짓을 따질 때는 우리 판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단어가 등장해야 됩니다. 진리집합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진리집합은 부분집합도 아니고 여집합도 아니고 진부분집합도 아니에요.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진리집합이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미지. 알겠니? 자, 봐봐. 예를 들어 볼게요. 소수는 홀수이다. 가정 앞부분이 소수, 얘가 가정 부분이고요. 결론이 홀수이다예요. 자, 물어볼게요. 소수는 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미지를 그립니다. 무슨 이미지요? 소수가 2, 3, 5, 7 이러한 이 애들을 떠올린다는 말이지. 떠올릴 때 들어가는 이런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진리집합이라고. 근데 집합은 절대로 이게 소문자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집합 P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 진리집합 P 안에는 누가 있냐면 P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자, 괄호로 쓰겠습니다. 2, 3, 5, 7 땡땡땡 이렇게 얘네를 떠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는 전부 다 홀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흔하게 많이 나오는 형태죠. 홀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다른 애들은 홀수가 되지만 2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 자, 거짓이라고 판단한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P의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 P가 Q라고 하는 홀수 전체 집합에 비교했을 때 P가 전체가 Q 안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얘들아? 집합도 같이 설명하는 거야 지금. P가 Q에 무슨 얘기지? 이게 부분 집합 기호잖아, 그지? 완벽하게 그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을 상황일 때 우리는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P라는 소수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소수.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 하나만 예외로 된단 말이야.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리면 Q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Q가 홀수 집합이지. 그래서 3, 5, 7, 11 이런 애들이 여기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지만 딱 어디가 누가 얘가 P에 있긴 하지만 Q에는 완벽하게 속하지 않는 상태일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반례라고 했습니다. 반례. 이 명제가 틀렸다고 보여주는 그 반증하는 예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다 말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했어요. 다 첫 번째 이유. P라는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Q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참이려면 보통 어떻게 된다고? 앞에 있는 가정이 뒤에 결론 안에 완벽하게 쏙 들어오는 상태일 때 그때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네. 다음 두 번째. 거짓이라고 말했으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뭘 보여야 되냐면 반례를 보여야 됩니다. 반례는 반드시 한 개만 제시하면 돼요. 뭐 여러 개,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되잖아 라고 딱 하나만 보여주면 끝나요.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반례의 위치가 어딘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험 문제 받침이에요. 여기 다 반례의 위치. 야, 네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례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반드시
P 안에서 찾아야 돼. 분명히 P 안에 있긴 하잖아. 그지? 소수 그룹 안에 있긴 있는데 완벽하게 Q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지. 그래서 기억나시나 이거? Q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야. 그지? 이거 뭔지 알지? 여집합 Q가 아닌 상태에 Q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Q의 바깥 부분이라는 얘기지. 근데 P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흔하게 집합 기호로 뭐라고 쓰는 거죠 이거? 교집합이 여집합은 뭐다? 차집합이다. 그래서 P 빼기 Q. 이걸 선생님 용어로 순수 P라고 했죠. 요 부분에 발레는 미치하게 된다. 기억나시나요? 네. 명제를 10분 안에 설명했어요 지금. 명제의 주요 이론 중 하나를 10분 안에 설명했어요. 다시. 명제는 가정은 결론이다 라는 형태로 문장이 나오는데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암묵적으로 안 써줘도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게 모두, 항상, 예외 없이 라는 말이 써주지 않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무조건 모두 항상 예외 없이 여기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 거라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진리집합을 떠올려야 되는 거고, 진리집합을 떠올렸을 때 이 진리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을 때, 완벽하게 포함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참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다, 얘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 이걸 거짓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거짓일 때는 완벽하게 부분집합 기호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거짓이라면 반드시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뭘 보여줘야 된다? 발레를 보여줘야 된다. 그럼 발레가 어디 있냐? 어떻게 찾냐? P에는 있긴 한데 Q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즉 순수 P 자리에 있는 그 집합의 기호,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 여기서 순수 P-Q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발레의 위치다 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주자. 뭐 푸는데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짧게. 자, 명제 두 번째. 명제에 기본 명제가 있고, 역 명제가 있고, 배후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이 있다. 요거 하나 합시다. 원 명제를 P면 Q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P면 Q이다. 요거. 그럼 역은 어떻게 되는 거니? 대답해봐. 역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야, 여기 반대로 간다고 했지? 얘네 두 개 자리 바꾸는 거지. 그래서 Q이면 P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순서 위치를 바꾸는 거야. 이쪽에서 누구였던 결론이었던 부분을 가정 부분